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되게 오랜만에 뵙는 거 같네요. 저희가 중간에 명절이 껴가지고 2주나 진행을 못해서. 네, 주소요. 수업 페이지 주소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여기 tutu.kr b y8이고요. y는 대문자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들어와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 수업이 7일에 끝나고 오늘 20일, 거의 2주가 지났어요. 자, 그래서 지난 시간 내용 한번 쭉 간단하게 다시 살펴보고 진행을 할게요. 일단 반복문, 조건문은 다 아실 거고, 그죠? 자, 그리고 함수, 그죠? 함수는 코드를 재활용하기 위한 거라 그랬죠. 자, 그래서 코드를 재활용할 때 코드를 좀 재활용하는 것을 좀 확장적으로 다양한 형태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외부에서 값을 입력받을 수 있다 그랬죠. 그걸 매개 변수라는 걸로 받아서 함수 안에서 활용할 수가 있고, 함수가 처리한 것을 함수를 호출한 쪽, 함수를 사용한 쪽으로 결과를 알려줘야 될 수가 있죠. 그때는 이제 return이라는 걸로 값을 돌려준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함수는 이제 네 가지, 호출과 정의, 그죠? 호출이 반드시 정의가 반드시 되어 있어야 되고요. 정의가 되어 있는데 호출을 하지 않으면 실행되지가 않고요. 그죠? 그래서 호출과 정의가 반드시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정의를 할 때도 호출하는 쪽에서 값을 함수로 전달하는 거를 인자라 그러고요. 인수. 그걸 받아주는 게 함수에서 매개 변수로 받아주고, 함수에서 처리된 결과를 함수를 호출한 쪽이 전달해 주는 게 리턴 값이라고 했습니다. 자, 코드를 따로 보진 않을게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포인터라는 걸 들어가게 됐는데, 들어가기 앞서서 이 자료형이라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했었죠.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좀 정리를 할게요. 이 자료형은 끊임없이 우리가 C 언어를 할 때마다 계속 나오게 되는 아주 중요한 개념인데, 자료형은 데이터의 크기와 유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유형이 다를 수가 있고, 데이터가 같은 유형인데 크기가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크기는 똑같은데 유형이 다를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두 개를 가지고 항상 데이터를 구별을 해야 돼요. 구분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변수 선언할 때 적는 이 자료형은, 이 변수라는 건 결국 이제 공간이라고 했습니다. 공간이라는 건 메모리 공간을 의미하고요. 컴퓨터가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제 표현을 해야 되는 데이터들이 있잖아요. 숫자 더하기를 할 때도 더할 숫자 2개가 필요하고요. 그죠? 더한 결과값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다 메모리에 저장해 놓고 사용을 하는데, 그때 이제 그 공간을 가리키는 걸 우리가 공간 자체를 변수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변수를, 그 공간을 언제나 찾아갈 수 있어야, 저장한 곳을 찾아갈 수 있어야 그 저장한 것을 다시 사용할 수도 있고, 거기다 다른 것도 저장할 수 있고 하죠. 그래서 이름을 붙여가지고, 그 공간에 이름을 붙여가지고 이름으로 찾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변수를 사용하는 이유는 공간을 사용하기 위함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대입 연산자를 이용하면 공간에 저장하는 거고요. 그냥 이름으로 이렇게 부르면 공간 안에 있는 값을 사용하는 거죠. 공간을 사용. 이거를 이제 읽기라고 하고, 이거를 쓰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당 공간의 데이터를 읽고 쓰는 거죠. 자, 이제 이런 행위를 하는 거죠. 변수를 하나 마련해 놓고, 이때 이 자료형이 읽고 쓰기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읽고 쓰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데이터의 크기와 유형이 다르기 때문에 얼마큼 크기를 잡아서 쓰고, 똑같은 크기더라도 이거를 실수인지 정수인지 이걸 구별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왜냐면 그걸 내부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A라는 공간은 정수로서 쓰일 것이다. 4바이트 정수로 쓰일 것이다 라는 의미죠. 그래서 컴퓨터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공간을 사용하겠다라고 했는데 얼만큼 사용할지, 어떻게 사용할지를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컴퓨터는 요거 보고 이 A라는 공간을 결정을 합니다. 이거 보고 언제 결정하냐면 이거 컴파일을 딱 해석할 때, 공간 해석할 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게 소스 코드고요. 요게 소스 코드가 바로 실행되는 건 아니라 그랬죠? 실행 파일이 따로 나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렇게 되는 과정을 컴파일이라고 한다 그랬죠. 자, 이제 요 컴파일 이전과 컴파일 이후 이걸 좀 잘 구별을 하셔야 돼요. 소스 코드는 뭐뭐.c 확장자가 .c고요. 실행 파일은 .exe입니다. 서로 다른 파일은 아니에요. 얘가 좀 해석돼서 컴퓨터가 실행할 수 있는 형태로 번역이 된 게 .exe 실행 파일입니다. 자, 근데 이때 뭘 하냐면 여러분이 컴퓨터를 이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컴퓨터에는 자원이 있잖아요. 자원.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 프로그램 같은 거 돌릴 때 권장 사양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최소 사양, 권장 사양. 사양 이걸 따지거든요. 프로그램이. 왜 그러냐면 얘가 실행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메모리 공간과 그리고 이 메모리 공간에 저장되어 있는 그 무수히 많은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CPU의 성능이 어느 정도 받쳐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메모리랑 CPU 이거 두 개 같이 다니거든요. 항상 메모리만 크다고 해서 CPU가 안 받쳐주면은 메모리를 잘 사용을 못하고요. CPU가 엄청 좋아도 메모리가 적으면 CPU가 제 성능을 발휘하기 힘듭니다. 자, 어쨌든 둘은 거의 같이 간다고 보시면 되는데 여튼 사양이라는 게 있다. 자, 근데 이 실행 파일이 그러면은 메모리를 사용을 할 거예요. 이 파일이 프로그램 실행할 때, 그죠? 얼만큼 사용하냐 그거를 컴파일할 때 다 계산해요. 여기서. 그래서 이 소스 코드, 여러분들 소스 코드에 인트를 5개 넣었어요. 인트 변수 5개를 넣었어요. 그럼 4바이트 곱하기 5에서 20바이트가 되겠죠? 20바이트. 이게 계산이 돼서 실행 파일이 만들어져요. 그럼 여기에 20바이트를 마련하라고 똑같이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적히거든요. 자, 그럼 컴퓨터 20바이트를 메모리로 마련해 놓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프로그램을. 근데 내 컴퓨터에 메모리가 20바이트가 없다. 실행이 안 됩니다. 메모리 부족으로 프로그램 실행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메모리를 미리 정해놓고 프로그램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최소 사양이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요거 int라고 해서 우리가 적어놨잖아요. 그죠? 이거 계산해서 실행 파일이 사용할 최소 메모리 공간이 계산이 되는 거예요. 계산. 그러니까 컴퓨터한테 알려줘야죠. 컴퓨터가 실행 파일, 다시요. 컴파일러한테 알려줘야 되는 거죠. 사실 컴파일러가 이제 실행 파일 만들 때 컴퓨터가 마련해야 될 메모리를 적어 놓는데 이걸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계산해야 되는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자료형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걸로 알려주는 거예요. 너 컴퓨터한테 이제 메모리 할당하라고 할 때 일단 4바이트 할당하라고 해라 라고 여기다 적어둔 겁니다. 이렇게 롱으로 하면 요건 8바이트죠. 똑같은 정수인데 8바이트고요. 자, 제가 코드를 이렇게 하고 실행을 하면 이 프로그램은 몇 바이트를 사용한다? 4바이트, 8바이트에서 12바이트를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저희도 계산할 수 있어야 컴퓨터도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된다? 한 함수 안에서 사용되는 메모리 양을 계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뭐 보면 알 수 있다? 자료형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적은 이 프로그램은 12바이트를 사용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자, 여튼 이렇게 해서 자료형이라는 것이 가지는 의미, 우리가 이제 C 언어는 굉장히 메모리를 관리하는 메모리 매니지먼트 언어라서 메모리에 대한 내용을 많이 접해야 되는데, 그때마다 당연히 얘가 나오겠죠. 이거 메모리에다 얼마큼 써야 되는지를 나타내는 거니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자료형은 여기까지 있고요. 뭐 3.14 효율적으로 저장하고, 이거 다 같은 얘기죠. 똑같은 인트 다시요. 똑같은 정수가 있어도 1바이트짜리 정수가 있고 4바이트짜리 정수가 있고, 그죠? 8바이트짜리 정수가 있잖아요. 이게 캐릭터고 뭐 인트고 롱이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내가 100을 저장하는데 굳이 4바이트, 8바이트 쓸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여기다 저장할 수 있으니까. 요런 이유로 자료형을 잘 구별해서 쓰시면 된다라는 거고. 자, 그리고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해서 공간을 마련해요. 그렇죠? A라고 이름 짓고 4바이트짜리 A라고 이름 짓고 10을 넣었죠. 이게 지금 요거죠, 요거 int A.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 그래서 공간을 찾아오는 방법은 두 가지라고 그랬죠. 첫 번째가 이름이고요, 두 번째가 주소죠. 이건 또 포인터라고 하기도 하고요. 자, 이 이름으로 찾는 거는 그냥 굉장히 쉽습니다. 그냥 이렇게 이름으로 그러니까 쓰고 싶으면 대입하면 되고요, 읽고 싶으면 그냥 이름을 불러오면 돼요, 그죠? 근데 주소로 찾아오는 방법은 우리가 뭘 알아야 된다? 얘의 포인터, 주소 값을 알아야 돼요, 그죠? 제가 보통 x100이라고 많이 사용을 하는데 가정입니다. 진짜 x100이 아니라 x100이라는 주소값이 있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요 값을 가지고 찾아올 수가 있다. 두 번째 방식. 그래서 주소값으로 찾아오는 방식, 그러려면 두 가지 연산자를 알아야 돼요. 주소 연산자 %, 그리고 역참조 연산자 에스터리크라고 합니다. 별표. 자, 이 두 개가 이제 핵심이죠. 주소 연산자는 말 그대로 우리가 변수 공간을 찾아갈 때 필요한 주소를 얻어야 되잖아요. 주소 얻는 연산자고, 당연히 어디에 붙인다? 우리가 알고 싶은 공간 앞에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역참조 연산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주소에 찾아가면 실제로 뭐가 있는지, 진짜 공간을 찾아가고 싶을 때 붙이는 거죠. 그래서 주소 앞에 붙이는 겁니다. 이렇게 생기게 되는데, 이렇게 하면은 일단 생김새도 별로고요. 우리가 A의 주소가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물어봐야 되니까, 그래서 이거를 저장하자라고 하는 게 포인터 변수인 거죠. 이렇게 생겼고요. 제가 P가 이제 포인터 변수로서 A의 주소를 저장하잖아요. P가 A의 주소죠. 여기 P를 이렇게 대신 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포인터 변수 같은 경우, 변수에는 무조건 자료형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자, 근데 이제 포인터 변수에서의 이 자료형의 의미는 뭡니까? 똑같이 데이터의 크기와 유형을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 P 자체의 데이터의 크기와 유형, 공간의 그 크기를 나타내는 게 아니고, 얘는 어쨌든 주소값을 가지는 녀석이기 때문에 주소를 찾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여기를 찾아올 수가 있는데, 찾아와서 공간을 얼마큼 쓸 거냐, 이건 찾아와서. 주소 연산자의 %고요. 포인터 변수에서의 자료형의 의미는 뭐다? 찾아간 후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소를 찾아간 후 공간을 어떻게 쓸 것이냐. 정보라고 보시면 돼요. 찾아간 후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자,
자,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정리했죠. A가 원래 어떻게 쓰였는지 봐야 돼. 똑같이 써야만, 그 공간을 똑같이 A가 사용하던 것처럼 똑같이 사용해야만 의미가 있는 거죠. 왜냐면 A의 주소를 저장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거의 공식처럼 이거 쓰면 된다 그랬죠. A의 주소를 저장하려면 A를 보고, A가 int니까 int 붙이고 별. 그죠? P를 찾아갔을 때 한 지점을 찾아갈 텐데, 여기서부터 공간을 어떻게 쓸 것이냐, int처럼 써야죠. 그죠? 그래야 A 읽어올 수 있잖아요. 그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역참조 연산자는 말 그대로 포인터의 타입에 맞게 공간 사용, 이라고 보시면 돼요. P의 포인터 타입이 뭡니까? int형이죠. 그래서 P를 그냥 이렇게 역참조 하시면은 int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둘 다 10이 나오죠. 요거는 그냥 A를 이름으로 불러온 거고요. 요거는 주소로 불러온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포인터와 포인터 변수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포인터 변수에서 포인터 자료형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내용은 여기 문제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면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포인터라는 거 시연어에 항상 굉장히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시는,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는 부분인데, 자, 왜 사용하는지를 모르면 머릿속에 잘 안 남습니다. 그죠? 그래서 포인터를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정리를 해봤었죠. 첫 번째로는 지역 변수 접근할 때 용이하다고 그랬어요. 자, 지역 변수라는 건 모든 함수는 자신만의 지역과 지역 변수를 갖는다 그랬죠. 그래서 대충 이런 식이라고 보시면 된다고 그랬어요. 전체 메모리가 있으면 그 함수 하나 만들어서 실행했을 때 그 함수는 딱 이렇게 영역을 갖고 시작하고요. 그리고 이 함수 안에서 변수를 만들면 요 안에 만들어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역 변수라고 하는 거죠. 어디 이 함수 지역에 만들어진 지역 변수입니다. 그래서 지역 변수는 해당 지역에서만 사용 가능하고요. 지역 변수는 해당 지역, 이 함수가 끝나면은 같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함수가 여러 개 만들어졌을 때 각각의 함수들은 다 자신들만의 지역 변수를 가지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때 얘의 이름과 얘의 이름이 같아도 상관없다 이거죠. 어차피 사용되는 시점도 다를 거고 사용되는 지역도 달라서 구별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요게 이제 지역 변수라고 했죠. 자, 그래서 얘가 A 함수, 대문자 A 함수, 얘가 B 함수라고 했을 때 A 함수에 있는 내용을 B 함수가 일반적으로 접근을 못한다 그랬죠. 왜냐하면 디폴트로 함수는 자기 지역 안에 있는 변수를 사용하게 돼 있어요. 그럼 다른 지역 건 사용을 못하냐? 못합니다. 다른 지역 건 못하고 대신 자기보다 바깥 지역, 그러니까 공도처럼 생긴 이 공용 지역 있죠? 여기에 있는 건 사용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A, B, C 이 함수 입장에서 얘네들을 감싸고 있는 더 큰 영역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 밖에 있는 영역에 있는 것들은 사용 가능합니다. 동그라미들은 사용 가능한데 네모들은 사용 불가능해요. 왜냐면 사유지 안에 묶여 있어서 다른 집 무단으로 침입해서 사용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밖에 누가 버려놓은 거는 누구든 가져다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지역 변수라고 하고요.
이 밖에 있는 것들 있죠? 그걸 얘네들 입장에서 전역 변수라고 해요. 근데 뭐 전역 변수는 잘 모르셔도 되고 지역 변수만 잘 아시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지역 변수는 접근이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그거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요. 근데 이제 지역 변수를 접근하는 일반적인 방법은 없지만 포인터는 절대적인 거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포인터를 사용하면 얼마든지 지역 변수에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테스트 함수를 하나 만들고 여기서 a는 10, 다시요, a는 100 이렇게 저장하면, 이렇게 우리가 a에다 10을 넣고 테스트를 호출을 했을 때 여기가 100으로 바뀐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죠? 그렇게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예전엔. 근데 한번 테스트 해보니까 아니죠, 그게. 잠시만요. 보이드. 자, 이 리턴 타임 없으면은 이거 보이드죠? 자, 그래서 int a에서 100 하면 바뀔 것 같아서 다시 이제 참조를 해볼게요. 이거 참조하면은 a인 거 아시죠? 안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그 이유는 이 a랑 전혀 별개의 a라는 거죠. 동시에 존재하는. 얘는 테스트 안에서만 살고 있는 테스트의 a라는 변수고, 얘는 메인의 a라는 변수고, 서로 다른 변수예요. 그러니까 얘한테 아무리 그 100을 넣어봐야 얘한테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만들지 않고 직접 사용하면 어떻습니까? 이러면 사용 자체가 안 되죠. 왜? a라는 변수가 없으니까. 테스트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a, 여기 진짜 메인이 가지고 있는 a, b에서 a에 있는 걸 접근하려면 정확히 여기에 주소를 알면 돼요. 그죠? 100이라고 했을 때 이 100이라는 값을 얘가 알고 있으면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a가 100의 요 주소를 얘한테 넘겨주기만 한다면 얘는 언제든지 여기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소를 넘겨주는 거죠. 이렇게 이걸 넘겨줘도 되고 p를 넘겨줘도 되고, 어차피 똑같은 값이니까 두 개가. 자, 그래서 a의 주소를 넘겨주고 얘가 받아서 사용하면 됩니다. 주소 저장하는 변수를 받아야겠죠. 왜 인트형 포인터인지는 a가 int니까. 그래야 얘가 찾아갔을 때 int처럼 쓸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래서 최종 p를 찾아가서 100으로 고치면 바뀐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첫 번째, 포인터를 이용하면 함수의 지역 변수들을 자유롭게 넘나들면서 접근할 수가 있다. 이게 훨씬 자유도를 얻을 수가 있어요. 데이터를 다루는 데 있어서. 자, 그리고 두 번째, 저희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실 겁니다. 두 번째 보시면 포인터 연산이라는 게 있거든요. 포인터 연산. 자, 저희가 메모리를 이렇게 부르잖아요. 램, 그죠? 랜덤 액세스 메모리. 그래서 램이라고 그러는 거고, 랜덤 액세스라는 건 정말 말 그대로 랜덤하게 아무데나 무작위로 메모리의 어떤 부분을 접근해서 읽거나 쓴다는 얘기거든요. 그죠?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int a, int b, int c 하면은 얘네들을 무작위로 이렇게 여기에다가 a 마련하고 여기에다 b 마련하고 여기다 c 마련해요.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마련하는데 무작위로 마련해요. 그렇죠? 물론 이제 시스템이 최대한 얘네들을 예쁘게 동시에 이렇게 선언된 애들은 예쁘게 이렇게 붙여서 해주기는 합니다. 최대한 이렇게 붙여서 할당을 해주긴 해요. 메모리 공간을 마련해 주긴 해요. 시스템이 이렇게 한 번에 예쁘게 선언을 한다면. 근데 막 이렇게 작성을 하다가 여기서 또 이렇게 작성하면 얘는 또 아무 데나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자, 그래서 이 변수들을 이제 찾아다니려면 이름이 있어야 되는, 이름을 알아야 되거나 아니면 얘네들의 각각의 주소값을 알아야 돼요. 그죠? 이게 옆에 붙어 있으면 좀 찾기가 쉽겠죠? 근데 안 붙어 있어도 얘 주소만 알 수 있다면, 또는 얘랑 떨어진 이 그 거리만 알 수 있다면 얘로 얘를 찾을 수는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x 100이고 얘가 만약에 얘로부터 20 떨어져 있다라는 것만 알고 있다면, 만약 이것만 알고 있다면, 20 떨어져 있다는 것만, 그럼 우리는 굳이 얘를 이한테 주소를 이렇게 물어볼 필요가 없죠. 왜냐면 100이라는 주소에서 20바이트를 더하면 되니까. 그래서 x100에다가 20을 더해서 x120이 되는 거. 요거를 이제 우리가 주소를 가지고 연산했다 해서 포인터 연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주소를 우리가 포인터라고 부르니까. 그래서 나온 120이라는 주소값을 찾아가면 여기가 나오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일단 포인터 연산이라는 거, 기준이 되는 주소값에 연산을 해서 새로운 주소값 얻어내는 거죠. 자, 됐죠? 그래서 주소 하나를 가지고 다른 곳을 찾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포인터 연산할 때 유의하실 점은 포인터 연산의 연산 방법인 거죠. 그래서 산술 연산이랑 똑같으면 괜히 포인터 연산이라고 안 붙였겠죠. 당연히 포인터 연산만의 기능이 있으니까 따로 구분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포인터 연산이 특징은 뭐다? 메모리 사용을 최적화하기 위해서 포인터 타임만큼 가감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더하거나 빼면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게 일씩 줄어드는 게 아니라 포인터 타임만큼. 왜 그런지는 설명드렸죠? 이렇게 하나가 있을 때, A라는 애가 하나 있을 때, A의 주소로부터 우리가 이렇게 더하기 빼기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게 4바이트라고 가정하면 x100이고요. 여기다 더하기 1을 했을 때 x101이 된다면 요만큼 와서 여기서부터 읽고 쓰거나 할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럼 혹시라도 기존에 이 4바이트에 10이라는 값을 저장을 해놨다고 하면 이게 이렇게 잘려서 다른 걸 쓰는 순간 요만큼이 망가지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최소한 얘를 보존하기 위해서 4바이트 이하는 여기 잘라서 쓰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 주소로부터. 그래서 플러스 1하면 최소한 얘는 보장을 해야 되니까 최소한 4바이트 이상은 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존 x100에서. 그렇죠? 자, 그래서 플러스 1을 한다고 해서 1이 되는 게 아니라 최소값 4바이트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5바이트, 6바이트도 되는데 왜 꼭 4바이트입니까? 그렇죠? 6바이트 움직인다고 하면은 다음에 여기서 사용을 할 건데 공간을 여기가 B잖아요. 그죠? 이런 게 많아지면은 이 빵꾸난 부분이 많아지면서 메모리가 좀 효율적이지 못하겠죠. 그죠? 딱딱딱 붙여놔야지 공간을 우리가 많이 활용할 수가 있는데 이게 좀 비어있는 공간이 많으면 공간 낭비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은 여기 다시 한 요만한 것들은 여기 못 들어오잖아요. 그죠? 근데 얘를 이렇게 붙이고 얘를 여기다 붙이면 공간을 훨씬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가만 보면은 이게 컴퓨터 메모리가 우리가 그냥 물건 정리 정도 하는 거랑 비슷해요. 자, 그래서 포인터가 일씩 움직이지 않고 자신들만의 고유한 크기만큼 움직이는 이유가 데이터를 보존하면서 메모리를 최적화하기 위해서. 그렇죠? 데이터 보존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결과를 살펴보면 A라는 주소 우리가 이렇게 살펴볼 수 있다고 그랬죠. LD 우리가 보기 쉬운 10진수로 바꿔서 출력이 가능하고, 얘를 마이너스 1을 해보면 확인이 가능하죠. 자, 그래서 7, 2, 6, 8 그래서 4바이트 차이 나는 거, 4바이트가 빠졌죠. 빼졌죠. 그러니까 1이 빼진 게 아니라 4가 빼졌다. 그 이유는 A가 인트형 변수고요. 얘한테 얻어낸 주소는 당연히 인트형 포인터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인트형 포인터를 가지고 연산을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캐릭터 B를 하나 만들어서요. B를 가져가면 위에는 다르게 1씩 빠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쇼트로 하면은 2씩 빠지는 거, 이렇게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포인터 연산을 사용하시면 어떻게 할 수가 있다? 하나의 기준이 되는 주소로부터 다른 주소 104라든지 108이라든지 이런 거를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더하기 해서 이때 1, 2, 3은 실제 1, 2, 3이 아니라 몇 번이라고 횟수로 이해를 하시면 더 좋다고 그랬죠. 그래서 인트형이면 4바이트 1번, 4바이트 2번, 4바이트 3번, 그죠? 자신의 기준으로 몇 번 이동할 것이냐, 더 횟수로 이해를 하시는 게 더 좋다고 그랬습니다. 1 더하기 2 더하기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포인터 연산도 한번 같이 마무리를 지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저희가 여기까지 한 내용이었어요. 포인터 연산. 그래서 캐릭터 변수 B, 인트 변수 B 이용하지 않고 A로부터 찾아내는 그런 문제였어요. 한번 이 문제를 다시 한번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배열이라는 걸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자, 일단 먼저 말씀드릴 거, 배열을 할 때는 제가 기존에는 비주얼 스튜디오를 썼거든요. 여러분들도 비주얼 스튜디오를 많이 쓰실 건데, 배열부터는 잠깐 요걸 쓸 거예요. 잠깐 요거를 쓸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똑같은데 이 메모리를 할당하는 방식이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뭘 사용해도 상관은 없긴 한데 이걸 쓰는 게 조금 더 이해하기 편합니다. 그래서 요걸 쓸게요. 달라지는 건 없어요. 원리는 둘 다 같은데 얘가 메모리를 좀 더 예쁘게 잡아주는 게 있어서 얘로 배열 부분은 좀 얘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 한번 쭉 정리를 했었고요. 일단 요거 배열 들어가기 전에 10분 쉬었다가 좀 일찍 쉴게요. 10분 쉬었다가 다음에 배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